한국 시간 어제 밤이죠. 속보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고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파월은 나가게 될 거다. 그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나는 파월한테 분명히 불만을 표현을 했다. 내가 파월을 내보내고 싶다면 아주 빠르게 나가게 될 거다. 믿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제도 하에서는 트럼프가 파월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경제 탓을 파월 때문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밑작업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백악관 가신들 그리고 고문단들 트럼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시면은 이미 트럼프가 이 파월을 쫓아낼 방안을 수개월간 비공개로 논의를 했고, 또 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위원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 월전을 따르면은 이 워시 전 연준 위원이 파월 의장을 해고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면서 연준 의장이 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이 월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또 폴리티코 보도를 보시면은 베센트 재무장관, 지금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어떤 시도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도 이 조언을 듣고 있다는 얘기죠. 조언을 듣고 있지만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지금 분노에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관세에 대한 긴장을 좀 완화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기를 중국 측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말 자주 연락을 하고 있다, 대화 중이다 얘기했는데,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화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곧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왜냐면 결국 우리는 합의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로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튼 중국과 협상은 3, 4주 안에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지금 돌아간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이미 말싸움을 할 만큼 했죠. 트럼프도 중국도 100% 이상 관세를 올렸으면은 이제 숫자가 더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세를 올렸을 때 트럼프가 보기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의도와 다르게 신용물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으며 월가에서 경기 침체 공포를 주면서 계속 이 백악관을 가스라이팅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싸우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 명분이 있는 퇴진을 원하겠습니까? 물론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미국 입장에서 여야를 떠나서 경각심을 가지고 초당적으로 합의를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사멸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숫자 125, 145 이런 거는 아예 뭐 무역을 안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숫자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점은 한번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가 좀 사그라들면 증시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중요한 건 명분이겠죠. 명분인데요. 다만 이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와 시진핑이 바라보는 문제 해결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제 정세를 읽는데 좀 참고를 해볼 수 있는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1대1 대화로 원했죠. 관세를 일단 때려놓고 그 숫자에 저쪽 국가가 반발하게 만들고 상대방 국가 정상에게 전화를 오게 만들어서 본인이 1대1로 직접 등판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철저하게 톱다운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패가 안 맞으면 크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2차 미북 정상회담 하노이 열렸을 때, 그때 하노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과 트럼프 1대1로 협상을 했죠. 그때 김정은이 정말 협상이 되는 줄 알고 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40몇 시간 기차 타려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지를 내걸었는데, 트럼프가 면전에서 그거 안 받고 혹시 다른 카드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정은이 없는 거죠, 그런 카드가. 왜냐면 본인은 철석같이 그걸로 될 거라고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대화하자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북한 측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시진핑과 트럼프가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바라는 방식은 중국이, 미국이 무역 협상 실무자를 지정을 하고 미국이 실무자를 지정하고 둘이 얘기를 나눠서 조율하고, 물론 이렇게 보고하면서 조율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율을 거쳐서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시진핑이 딱 나와서 도장 찍는, 이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 상당수 많은 부분을 백지로 만들어 놓고
시진핑이 직접 트럼프와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상해서 돌파하는, 이거는 지금 중국 공산당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걸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안 맞아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과거 트럼프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트럼프가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전문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튼 시진핑도 얼마 전에 동남아 3개국 가서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가서 지금 순방을 했고요. 또 EU와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가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같이 괴롭히는데, 왜냐면 베트남도 초반 관세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물론 90일 확 떨어지는 그 감면 혜택 받았지만, 여튼 이 우리 피해를 받는 두 나라가 뭉쳐서 공감대를 찾으면서 힘을 합치자,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과거 스페인 총리 만났을 때도 중국이 피해자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동남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서 1년 반 있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과거 70년대에 군경 지역에서 전투도 했었고요. 뭐 사사건건 이 남중국해 분쟁 일으키고, 주변 나라의 중국이 패권국으로 군림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주변 동남아 나라들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시진핑이 이렇게 동남아를 돌면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하는 시도를 하려는 것은 시진핑도 초조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따라서 트럼프도 지금 파월 얘기를 이렇게 날것으로 하는 거 보면은 초조하고 시진핑도 초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대화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중요한 건 결국 명분이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방식이다. 톱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이런 거 조율하느라 생각보다 이 긴장이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관세 이런 게 조정이 되더라도 둘의 경쟁은 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만 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패권 경쟁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몇몇 가지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서로 장벽이 세워지기도 할 텐데요. 방금 이 내용 지금 제가 촬영 시간 기준으로 30분 전에 뜬 내용입니다. USTR 무역 대표부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결국 그 미국 조선산업 회복시키고 이 중국의 부당한 행위, 이 정책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표적 조치를 결국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산업에 규제를 매기는 그런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2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일단 발표 후 첫 180일, 이때는 중국산 배로 운행하더라도 수수료가 0달러입니다. 하지만 1단계 이후 180일이 경과하면은 중국 본사의 선주 및 운영자에게 미국에서 가는 그 화물 항차당 톤수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이걸 인상을 합니다. 중국산 선박 운영자에게 톤수 또 컨테이너 수 기반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이죠. 또 2단계는 3년 후 시행하는데, 미국산 LNG 운반 전 장려를 위해서 외국 선박 LNG 운송에 제한을 도입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보시면은 최소한으로 때린 조치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역사가 길죠. 24년 3월에 미국 내 5개 노조가 정식 청원을 합니다. 중국의 해운 조선 지배 전략에 대해서 301조에 입각해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이 USTR이 중국에 협의를 요청을 하고요. 1년간 조사를 하고 600건에 달하는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25년 2월, 올해 2월에 수수료 도입안을 예고했지만 이 수위는 유보적으로 나오죠. 실제 부과하지 않고 0달러 일단 부과했다가 이 4월 17일, 오늘이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거든요. 결국 단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단 유예 기간이 6개월이 있고 그 뒤 점진적 인상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위에 또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중국 조선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중국산 배를 쓰지 않으려는 그런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한국 조선산업은 상당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항상 투자기에는 있는 것이니까요. 잘 대응하시면서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괄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